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도전 7일차입니다. 첫 번째 문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던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체를 B씨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이때 손님들의 개인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알려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가게를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고객들의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중에서 정보 주체가 누구죠? 손님들이죠. 손님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알려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만 이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 목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뭐 이름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걸 다시 동의받아야 되겠죠. 네 번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언제까지만 우리가 보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용기간 동안만 우리가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두 번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나이는 만 몇 세 미만이다. 미성년자겠죠? 미성년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영유아가 몇 살이었죠? 영유아는 만 3세 미만이었고 어린이 화장품에서 어린이는 만 4세에서 만 13세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안전용기는 여기에서 하나 더 안전용기, 위험하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서 따는 용기라든지 이런 거요. 네, 이거는 5세 미만의 아이한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개인정보 보호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나요? 이거네요.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세 번째, 정보 주체. 네 번째, 제3자. 다섯 번째,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자가 공공기관에서 보통 처리를 하죠. 또는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서 아니면 개인 사업자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정보 처리자고요.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제3자는 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천연 화장품은 중량 기준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몇 프로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이거 몇 프로일까요? 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95%. 95%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신선한 유기농 원물, 원래의 물 100g을 물로만 추출했대요. 그게 1000g을 추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원료의 유기농 함량 비율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건데요. 신선한 유기농 100g을 넣어가지고 100g 이거를 원료를 만들어서 100g을 넣은 원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로만 이 위에 이렇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 물로만 추출을 해서 이 물로만 추출한 게 1000g이래요. 추출물이죠. 그러면 이것의 유기농 함량은 비율이 어떻게 되냐? 비율이니까 1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추출물 분해의 원물이어야 되니까요. 추출물이 1000g이죠. 원물이 100g이에요.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은 10%네요. 10%.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회수 대상 화장품 중 위해 등급이 가장 높은 것을 고른다면 위해 등급이 가, 나, 다 등급이 있었다고 했죠. 네, 이거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내용 한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블로그에서 잘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화장품법 시행 규칙 전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위해성 등급이 나오죠. 그래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 있습니다. 가등급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에요. 이게 가장 세겠죠. 위험하겠죠. 그리고 나등급은 구조에 위반되는 화장품, 그리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나등급은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또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또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스스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화장품 등이 다등급이네요. 다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해성 가등급을 살펴보면은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배합 한도를 넘어서 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가장 위험한 가등급입니다. 나등급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 광고하는 제품의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벗어난 경우, 내용량이나 기능성 화장품 주 원료의 함량이 부적합하다, 이런 경우에 나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가등급은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경우, 또 화장품의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거나 부착된 경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주 원료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화장품, 그 밖에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스스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화장품,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 제조업, 책임 판매업 제조, 수입해서 유통 판매한 화장품, 당연하겠죠? 네. 이게 다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별 회수 정보를 보면은 회수를 해야 되겠죠. 가나 다등급. 근데 가등급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회수를 시작한 15일 이내 회수를 다 해야 해요. 그리고 나등급, 다등급은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회수 시작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다 회수를 해야 하고요. 다등급만 인터넷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되고, 가등급과 나등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개 이상의 일반적인 공용의 일간 신문이나 공용의 매체에 공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살펴보고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높은 걸 고르라 하면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중에서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네요. 자, 1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이거 다등급이었죠. 2번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이것도 다등급.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 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화장품. 이것도 다등급이었고요. 4번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 변조한 화장품. 이것도 다등급이었어요. 자, 5번 안전용기 포장 기준에 위반되는 화장품. 이거는 나등급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작업소의 시설에 관한 규정 중 거리가 먼 것은 1번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 제형에 따라서 적절히 구분되어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 그래야 되겠죠. 2번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청소하기 쉽게 매끄러운 표면을 지니고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을 것. 그래야지 청결하게 유지가 될 거고요. 3번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할 것. 청결해야죠. 4번 청소를 위해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료를 사용할 것. 청소를 위해서 품질. 이게 주객전도가 된 것 같아요. 네. 품질을 위해서 청소를 위해서가 아니죠. 네. 4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5번 볼까요? 수세실과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나 생성구역과는 분리가 되어야 할 것. 그래야지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CGMP예요. CGMP. CGMP는 우수 화장품 품질 관리죠. 이 품질 관리 과정의 기준 일탈 조사 과정에서 아래 보기에 해당되는 것은 기준 일탈이라고 했어요. 네. 1회를 보기엔 1회를 실시한다.
오리지널 검체로 실시를 한다. 최초의 담당자와 다른 담당자가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레버러터리 에러 조사. 이거는 뭔가 실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석기기라든지 담당자가 실수한 경우에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두 번째, 재발방지책 수립. 재발방지, 말 그대로 재발방지책 수립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게 아니죠. 3번, 추가 시험. 요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거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4번, 재시험. 재시험은 오리지널 검체가 아니라 재검체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것도 아니네요. 5번째, 결과 검토. 결과 검토도 요거는 결과의 검토이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CGMP의 기준 일탈 한 번 더 공부하고 갈게요. 저번에도 한번 공부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 시스템에서 일탈이란 말과 기준 일탈, 경향 일탈이란 말이 모두 일탈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보통 일탈과 기준 일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먼저 일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일탈이 승인된 절차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준수해야 되는 특정 절차를 반영한 SOP가 존재할 때 작업자 또는 공정이 이를 따르지 않아서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에 또 일탈에 대한 문서화는 투명하게 시행돼야 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카파를 문서화해야 된다. 그럼 일탈은 뭔가 승인된 절차에서 벗어난 경우에 하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일탈이 무엇이냐, 기준일탈. 기준일탈은 시험 규격의 부적합, 그 다음에 제품 및 프로세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한계로서 설정된 규격이 벗어났다. 또한 시험 절차 미준수에 따른 일찰로 처리할 수도 있고 가설 검증으로 시험법의 문제를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준 일탈은 뭔가 시험 규격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준 일탈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탈의 처리 순서를 보면은 일탈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차서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제품 품질에 대한 영향도를 정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죠. 또 이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법을 결정을 해서 각 부서에서 그 내용의 책임, 품질관리부서가 있는 담당자가 그 내용을 조사하고 승인을 합니다. 그럼 이 제품 처리는 발생부서에서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실행을 하게 되고 품질관리부서는 실행된 것을 확인하게 되죠. 또한 이 조사와 재발 방지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발생부서가 내용에 책임을 지고 품질관리부서가 내용을 조사하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절차상 등의 개정을 통해서 각 부서가 책임을 지고 실행을 하고 품질관리부서는 실행된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러한 기준일탈 제품의 처리는 제작업 처리의 실시는 품질 보증 책임자가 결정을 하고 제작업 실시에 제안을 하는 것은 제조 책임자이지만 실시 결정은 품질 보증 책임자가 합니다. 품질 보증 책임자가 제작업의 결과에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품이 변질, 변폐 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아니하였으며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사용기한이 1년이 남아있는 경우 모두 만족할 때 재작업을 할 수 있대요. 그때 재작업을 할 수 있대요. 이 재작업은 해당 재작업의 절차를 상세하게 작성한 절차서를 준비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이 재작업 실시에는 발생한 모든 일들이 제조기록서에 제조기록서에 기록을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통상적인 제품 시험보다 많은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확인을 하겠죠. 제품 분석뿐만이 아니라 제품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원료와 포장재의 벌크 제품과 완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기준 일탈 제품으로 지칭을 하고 재입고할 수 없는 제품의 폐기 처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고 폐기할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고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폐기합니다. 네. 이 내용이
이렇게 표로 나와져 있는데요. 만약에 시험 검사 측정에서 기준 일탈 결과가 나오면 기준 일탈을 조사하고 얘네들이 시험 검사 측정에 틀림없다라고 확인을 하면 기준 일탈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준 일탈 제품에 불합격 라벨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 보관을 하게 되죠. 이 격리 보관할 때는 분류를 하게 되죠. 폐기할 것이냐, 반품할 것이냐, 재작업할 것이냐. 대부분은 폐기 처분으로 대부분 가게 되지만은 반품이나 재작업을 할 때는 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재작업을 할 때는 기준 일탈 결과의 이유가 뭐지? 아니면 재작업 실시의 타당성이라든지 품질에 악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재작업 절차서나 재작업 기록서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품질 보증 책임자가 그래 해도 돼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재작업 실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고 이 재작업이 합격이 됐다 승인을 해주죠. 품질 보증 책임자가. 그러면 이 재작업 제품으로 다시 사용을 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기준일탈 조사 절차에 관련된 답은 이 추가 시험으로 3번이 답이게 되고요. 다음 문제도 또 기준일탈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네요.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은 보기, 시험 결과 기준일탈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제품 품질은 땡땡땡이다. 두 번째, 제품의 땡땡땡이 확정이 되면 우선 해당 제품에 땡땡땡 라벨을 부착한다. 땡땡땡 보관소 필요시 시건 장치를 채울 필요도 있다. 에 격리 보관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부적합이죠. 부적합. 부적합이 정답이고 일탈은 제조 관리 또는 품질 활동에 미리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진 행위다라고 아까 우리 공부했죠. 그리고 두 번째 반제품은 제조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 벌크 제품 이전의 제품을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작업은 적합 판정 기준이 벗어난 완제품을 다시 작업하는 거죠. 그리고 교정은 규정된 조건 하에서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교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번호의 답은 부적합이고요. 부적합을 넣어서 한번 보면 시험 결과 기준일탈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제품 품질은 부적합이다. 제품의 부적합이 확정되면 우선 해당 제품의 부적합 라벨을 부착한다. 부적합 보관소에 격리 보관한다. 네, 맞는 말이죠. 네, 다음 문제. 얘도 CGMP예요. 우수 화장품 조제 관리. 기준일탈 제품의 재작업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기준일탈 제품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폐기는 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을 경우에 문제가 다시 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두 번째, 미리 정한 절차를 따라 확실한 처리를 하고 실시한 내용을 모두 문서에 남긴다. 기록서를 남기죠. 세 번째, 재작업이란 배치 전체 또는 일부에 추가 처리를 하여 부적합품을 적합품으로 다시 가공하는 일이다.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네, 그래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다섯 번째, 변질, 변폐 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는 반드시 품질보증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오염된 걸 사용하면은 안 되죠. 이거는 폐기해야 돼요. 그죠? 재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CGMP의 내용이 많네요. CGMP의 청정도 관리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낮을수록 엄격히 관리가 돼야 되는데 다음의 시설 중 가장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네,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게 있죠. 1번 포장재 보관소, 2번 완제품 보관소, 3번 포장실, 4번 제조실, 5번 갱이실. 뭔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되면은 원료에 손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조실이 가장 엄격하게 관리돼야 되고 여기는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인데요. 여기서 갱이실이 뭐냐면 그 탈의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사실은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러죠. 그리고 포장재 보관소나 완제품 보관소, 포장실엔 이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낮은 등급으로 관리가 되어도 됩니다. 포장실은 3등급, 포장 보관소, 완제품 보관소, 갱이실은 4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문제, CGMP의 원료, 내용물, 포장재의 보관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1번, 원료와 포장재가 재포장될 때 새로운 용기는 원래와 구분되는 라벨링을 부착한다. 원래 있던 거랑 동일한 라벨을 부착해야 되죠. 이거는 같은 제품이니까요. 네, 이게 1번인 것 같은데요. 다음 문제 볼게요. 과도한 열기, 추위, 햇빛 또는 습기에 노출되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맞죠? 3번, 원료와 포장재의 용기는 밀폐되어야 한다. 맞죠? 우리 포장 용기도 예전에 했었죠? 밀폐 용기, 차광 용기, 차단 용기. 네, 그렇게 밀폐 용기여야 된대요. 네, 맞죠? 4번 청소와 검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어야지 오염도가 적겠죠. 5번 바닥과 떨어진 곳에 보관을 해야지 바닥에 있는 문제가 있는 미생물이나 오염이 안 되겠죠. 위생적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이 1번이 맞네요. 네. 원료와 포장재가 재포장될 때 새로운 용기에는 원래와 동일한 라벨을 부착합니다. 네. 오늘 문제는 CGMP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CGMP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봤었고요. 우리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화이팅! Told me more than onc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